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맨큐의 거시 경제학 챕터 7장 실험 및 노동시장에서요 케이스 스터디 세 번째로요 헨리 포드의 일당 $5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6페이지 보시면 되겠어요. 자, 1914년입니다. 1914년. 자, 포드 자동차 있죠? 포드 자동차가 있는데 이 포드 자동차에서 재미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라고 하면은요. 종업원들에게 일당 $5를 지급했대. 이게 얼마나 뭐가 이게 새로운데 이전에 봤던 일반적인 임금 수준이 $2, $3 되는데 $5니까 한 2배 이상 이렇게 주는 것이죠. 일당 $5를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기존의 평균 수준보다 2배, 3배 높은 상황이야. 2배 이상이 되는 임금의 수준이야. 그러니까 약간 일당으로 따지면 고임금이 되는 것이죠. 고임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높은 임금을 주게 되면은 당연히 그 기업에게는 비용으로 작동되는 거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효율성 임금의 대표적인 사례로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딴 데보다 높은 임금을 준다고 하니까 어떻게 돼? 전부 다 포드사로 가기 위해서 많은 취준생들이 달려가는 거야. 막 이렇게 달려가는 모습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이쪽으로 달려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되나? 이건 앉아 있는 건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달려가고 있어요. 앞발을 쭉 하고 이렇게 해야 되나? 아무튼 이쪽으로 가는 것 같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취업하고자 하는 노동자들이 포드사의 높은 임금을 받으며 근무하기 위해서 다 줄 서 있고 대기를 합니다. 자, 이러한 포드사의 높은 임금을 동종업계보다 높은 임금을 주는 목적은 뭐야? 망하려고 작정했어? 그게 아니라는 거야. 얼핏 일견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임금을 높여주면 비용이 증가하는 거니까 이게 비용 부담이 커지는 건데 높은 임금을 주면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포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높은 임금을 지급하게 된 것은 우리 기업이 영원히 탄탄한 기초 위에 서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게 영원히 탄탄한 반석과 같은 탄탄한 기초 위에 서기 위한 것이다. 기초 위에 우뚝 서기,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 우뚝 서기 위함이다. 서기 위해서. 그러니까 목표가 뭐다? 이게 목표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미래를 건설하고 있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기업은 언제나 불안하대요. 왜요? 하루에 8시간 동안 노동에 $5를 지불하는 것은 우리가 시도했던 가장 훌륭한 비용 감축 방안이다. 자, 그래서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이게 가장 최고의 비용 감축 방안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거예요, 포드씨? 임금을 주면,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면 비용이 증가하는 거 아닙니까? 경제학 안 배우셨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다르게 역발상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음 단락이 있습니다. 포드의 이런 전략은 기존의 경제학과는 약간 다소 특이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포드는 높은 임금이 낮은 비용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높은 임금, 고임금이 낮은 비용이다. 이게 무슨 얘기야? 높은 임금이면 높은 비용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아니라는 거야. 낮은 비용과 연결이 된다.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높은 임금이 낮은 비용 이렇게요. 자,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바로 효율성 임금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효율성 임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효율성, 그러니까 효율성을 높여주는 임금이다. 임금의 사례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뒤집어 얘기하면 뭐야? 낮은 임금을 주면 일 안 해! 해가지고 우리 지난번 이론 시간에 본 것처럼
사람들이 맛있는 건강한 음식을 먹지 않기 때문에 생산성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역선택 도덕적 개입뿐만 아니라 이직이 자꾸 일어나니까 신입사원을 뽑는데 그것도 비용이 들어가. 그러다 보니까 채용하고 선발하고 그런 비용을 오히려 줄일 수 있어서 더 나은 선택이다. 그래서 낮은 비용이라는 얘기는 바로 뭐라고요? 높은 생산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네, 이러한 얘기로 연결이 되는군요. 네, 이해 가시겠죠? 내용 자체는 우리 기본 그 앞에서 본 거랑 똑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자료에 따르면 실제 이러한 포드사의 어떤 정책을 가만히 보니까 기업에게 진짜 이득을 주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제 결과적으로 기업에게 이익을 증가시키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자, 여기 두 번째 줄 보니까 포드사는 높은 임금을 지불함으로써 모든 태만과 저항을 제거하였다. 그러네. 태만이라든가 근로자의 태업이라든가 또 근로자의 저항 요거를 제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생산성을 올리게 되었고요. 종업원들은 아주 순종적이며 1912년이 지난 후부터 포드사의 노동 비용은 하루게 다르게 오히려 감소하는 거야. 진짜 기업의 어떤 이득이 증가하게 되었고 비용이 낮아지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결근율이 75%까지 감소하였고요. 결근율이 75%까지 감소하였고요. 네, 그리고 또 작업의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자, 포드 자동차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던 역사가 앨런 네비스는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포드와 그의 참모들은 높은 임금 정책이 성공적이라고 여러 번 말을 하게 되었고요. 종업원들의 근무 기간을 확립하고 또 조직에 대한 충성심 이런 것도 고취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효율성 향상시켰다. 이렇게 효율성을 향상.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일부 학자들은 반대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헨리 포드의 일당 5달러에 이렇게 임금을 주는 것이 효율성 임금의 대표적인 사례다. 그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